이제 로마의 고대 노예제가 어떻게 이제 그 중세 봉건제로 변화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라티푼둠, 예, 광대한 토지라는 뜻으로 대토지 소유제도를 말합니다. 농장이죠, 농장. 그래서 이 노예제도가 바로 이 농장에서 그 확장된 겁니다. 소수 지배계급이 다수 노예를 지배한 카르타고의 대농장 제도를 도입한 거고, 이러한 라티푼디움은 이제 영토가 확장되면서 토지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영유지에 대한 처분법이 성립됐고, 이 토지를 경작할 농민은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서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로마는 영토 확장과 함께 점령한 토지를 국유화하였죠. 국유하면서 국유농장이었겠죠. 국유농장이었는데 유력자가 이 국유지를 점령 사유함으로써 대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로마가 푸에니 전쟁 이후에 주변의 카르타고, 마케도니아, 스파르타 등 지중해 세계를 평전한 후에 노예 공급원이 확대되면서 BC 2세기경부터 유력자의 토지 경경이 늘어났습니다. 즉 유력자가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공급받음으로써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토지 소유를 하게 된 겁니다. 로마는 이제 그 병농일치 사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자영농들이 전쟁이 나면 군인으로 나가서 전쟁에 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했고, 이것이 가능했던 거는 그 당시에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즉 농업 기술이 낮았기 때문에 농경지에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 기간, 일정 기간 농사를 진 다음에 지력을 회복할 휴식 기간이 필요한데, 이 휴식 기간에 자영농들이 전국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기원전 2세기 전반에 로마 자유민 성년 남성의 10% 이상은 항상 징집 상태에 있었다. 징집 상태. 아마도 최소 뭐 몇만 명 정도는 될 가능성이 높죠. 자유민들은 이제 중소농민층으로서 자유철기병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리스 아테네도 마찬가지고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병사는 자영농입니다. 근데 이 자영농들이 무기를 자기 돈으로 마련해서 부자들은 말을 탄 기병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보병이 됐다는 겁니다. 자영농들은 나름대로 돈이 있기 때문에 자유철기병 말을 탄 그 말을 타고 갑옷으로 무장한 거죠.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터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자영농들의 토지가 황폐화돼서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이 자유 소작농들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 황폐화된 토지를 이제 유력자들이 사들여서 토지 사유화가 되면서 이러한 대농장 라티푼dium이 발달이 됩니다. 노동력은 전쟁에서 끌어온 노예로 충당하고, 그래서 이제 공화정 말기에는 노예에 의한 대규모 경영을 중심으로 대토지 소유자가 이탈리아에서 크게 확대됐고, 자영농이 몰락하죠. 그래서 병농일치제가 위기에 처하니까 위기에 처하죠. 로마 공화제가 위기에 처하죠. 그라쿠스 형제들이 토지개혁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부유층에게 세금을 올려고 재산 소유를 제한해서 시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서 로마 시민 계급을 다시 형성하고 자영농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오히려 그 반역자로 처형됐다. 이후 이제 로마의 정복 전쟁이 끝나면서 노예 공급원이 줄어들어 노예에 의한 경영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노예들은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똑같은 땅에서 노예하고 농노하고 생산을 하면 농노가 훨씬 더 많이 생산하겠죠. 그래서 이런 노예제에서 소작제로 바뀌면서 라티푼디움 경영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주로 라티푼디움은 대농장은 포도, 올리브 등을 재배를 했고, 귀족들은 또 노예를 사병으로 무장시켜서 정복전쟁에 동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대농장 소유에 또 대립되는 데는 이제 콜로나투스라는 토지에 매여 있는 소작객들이다. 로마 제국에서 이제 노예들이 경장하던 대규모 사회주들은 점차 아까 말한처럼 노예보다는 농노가 더 생산력이 높기 때문에 이 농노를 통해서 스스로 경작하게 하고 그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로 소작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생산량이 노예 생산량이 낮고 노예 공급이 줄어들어서 노예제가 자유소작제로 전환됩니다. 이들은 자유민으로서 가족을 형성하고 재산을 소유했지만 농지를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로마 제국 말기에 농민들은 대부분 바로 노예의 후손이었다. 그만큼 많이 이제 그 농장주들이 노예를 농노로 바뀌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 혹은 야만족이나 포악한 이웃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더 넓은 땅을 가진 지주나 유력자에게 자영농들이 의존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자영농이 붕괴됐다. 이들 이제 종속 농민들, 농노죠. 농노는 지주에게 소작을 받아 경작했고 그 보호받는 대가로 자기들의 농지, 그죠? 자기들의 농지 일부를 바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지주의 속박을 받게 됐다.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노예가 소작인으로 바뀌는 경우, 자유민이 유력 인사에게 농지를 바꾸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 이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시대의 소작인 제도는 고대에서 중소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노예가 농노로 바뀌는 과도기라는 거죠. 에퀴테스는 이제 로마 시대에 귀족층과 평민 사이에 있던 중간층, 하급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부유한 자유민인 경우가 많죠. 자기 비용으로 부장을 했는데 부유한 자유민은 중기병이 됐고 이들은 군사 엘리트였는데 전쟁이 줄어들면서 이들이 행정과 경제 엘리트가 됐다. 그 재정이 왕정이 성립되면서 이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제2의 계층, 즉 관료가 되죠, 관료. 황제가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로마와 점령지에서 이들을 고용을 했고, 성공한 자들 일부는 원로원에 진출했고, 그런데 이제 원로원 확충 정책을 피면서 이들은 중간 관리들이 몰락하게 됐다. 근데 그들 일부가 중세의 기사로 전환이 됐다. 이런 노예제는 이제 노예들의 그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반란도 조직적이 되는데요. 어, 기원전 136년에 시칠리아에서 노예들의 반란이 약 3년 동안 있었고 참여자도 7, 8만 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의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자유민들이 무산격으로 이만 몰락했기 때문에 진압에 소극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예 반란이 확산이 됩니다. 기원전 73년에 검투사 노예 스파르타쿠스 가장 격렬했다는 것. 전현직 집정관들과 6개의 군단, 정부군대 정규군이 진압에 실패했습니다. 수만 명의 스파르타 군단이 원래는 로마에 가서 로마 자체를 로마 제국을 붕괴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아마 그 시칠리아로 가기 위해서 로마 밑으로 진군하다 전국군이 아닌 군벌이었던 크라수스 홈페이스 군대에 진압당합니다. 이 노예는 이제 대규모 노예는 로마 시대 때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11세기에 영국에서 편찬된 거에 의하면 영국 인구의 10%가 노예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형식적으로 노예제를 금지했지만 중세 시대에 노예 제도는 무척 흔했다는 겁니다. 교황이 이런 노예무역을 합법화했습니다. 대상의 노예무역이 시작되기 전에 아프리카 자체 내에서 노예가 있었다. 아마 전쟁을 해서 진 부족을 노예로 삼았을 거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영국의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에서 노예를 통한 노예 농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예 경제는 산업혁명 당시 영국 경제의 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끌려간 노예들은 1200만 명 된다. 그래서 이 노예는 영국에서 영국과 그죠? 영국과 아프리카 그다음에 신세계 이렇게 되면서 영국의 공산품이나 무기를 가지고 아프리카의 부족에게 판 다음에 대가로 노예를 받아서 이 노예를 다시 신세계의 광산이나 그 노예 농장에 파는 이렇게 해서 이익을 얻는 이러한 삼각무역이 이런 그 백인들의 삼각무역 이전에도 아랍의 이제 노예무역이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흑인들도 많이 잡혀갔지만 이런 그 아랍의 노예는 주로 어, 백인들, 백인들을 가사 노예로 쓰거나 성적 노예로 쓰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백인이 훨씬 더 그 비싼 값을 받던 백인도 100만 명 이상 그 노예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카톨릭에서 그 개종을 하지 않더라도 신세계에서 이교도를 노예로 삼는 거를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노예제가 점차 쇠퇴해서 영국에서 1833년에 노예제가 폐지됐지만 맨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노예제가 근대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노예제라는 의미에서 노예가 고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다. 고대의 모든 나라에서 노예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노예제 국가가 아니고 그 중에서 노예를 경제에 경제의 중요한 근간으로 살았던 나라. 그래서 아테네나 로마 같은 이러한 경우에만 고대 노예제 국가가 성립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